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세계 철학사 이번 시간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끝까지 언행을 지킨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 기원전 470년에서 399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당시의 자연 철학자들이나 소피스트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자연 철학자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문제에 골몰했습니다. 그리고 소피스트들은 비록 인간의 문제를 다루나 절대적인 원리나 도덕, 노예제를 부정하는 등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흐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소피스트의 파괴적 경향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는 아테나의 에토스, 성격 관습의 뜻을 지닌 그리스어로 보편적인 도덕과 이성을 말합니다. 법의 올바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소크라테스 사상의 바탕이 됩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국가평의의 위원으로 성실히 활동해 좋은 평판을 얻고 스파르타와 벌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도 참전해 용맹을 떨칩니다. 그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살았는지 말해주는 일화가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손에 사약을 든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나보다 즐겁고 착한 인생을 보낸 인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생을 사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의 준서를 강조한 가장 양심적인 시민 소크라테스는 법의 이름 아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에게 탈출을 권유하지만은 소크라테스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주로 그의 제자 플라톤에 의해서 후세에 전달됩니다. 플라톤은 대화편이라는 이름이 달린 여러 권의 책에서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철학을 풀어나갑니다. 그러나 이 대화편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이 들섞여 있어서 어느 것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이고 어느 것이 플라톤의 철학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순전히 플라톤의 저작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플라톤이 충실히 기록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소크라테스가 공자, 석가, 예수와 더불어 세계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위대한 철학자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왜 논쟁적 토론을 하는가? 먼저 소크라테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원전 470년 추정 399년까지 살았다는 인물로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살며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잘못된 지식을 비판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찾는 데 힘쓴 인물입니다. 자신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무지의 자각을 통해 영혼에 대해 깊게 생각하면서 삶의 온당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두고 있었는데 플라톤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직접 남긴 저작은 없으나 그의 사상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 나타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전성기를 맞아 민주주의 꽃을 활짝 피우던 때에 삽니다. 소피스트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하죠. 프로타고라스를 비롯한 소피스트들은 인간을 탐구 대상으로 삼아 어느 곳에서나 활발한 토론을 벌입니다. 그러나 토론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궤변 또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강자가 곧 정의, 힘이 정의로 만든다. 정의는 바보들이나 내세우는 것이며 인간은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권력과 투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덕과 관한 모든 논쟁은 공허하다고도 합니다. 미덕이란 어리석고 힘없는 자들이나 찾는 것,
도덕이란 미약한 대중이 힘있는 강자를 속박하기 위한 방법이며 강자는 이 족쇄를 벗어 던져야 한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러한 소피스트들의 생각에 맞서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인 진리와 인간의 참다운 삶을 추구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눈에 소피스트들은 도덕을 파괴하는 궤변의 무리들입니다. 소피스트들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면 소크라테스는 절대적인 지식을 추구합니다. 또한 소피스트가 부와 명예 따위의 세속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데 반해 소크라테스는 선한 삶과 정신적 가치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한 탓일까요? 그는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무지를 지적하는 이런 소크라테스의 행동에 권력자들은 분노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지나치게 사회 조직의 권위를 추락시킨다고 생각해 그를 법정에 세웁니다. 500명의 배심원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소크라테스는 여기서도 배심원들의 우매와 무지를 지적합니다. 그러자 극도로 분노한 배심원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을 믿지 않는 불경죄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의 정신을 타락시킨 죄입니다. 불경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의 신들이 난폭하고 거칠고 정치적으로 온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그리스의 신들은 도덕적 역할의 본보기가 되기에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인정한 신들을 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원하는 참된 지식은 신의 뜻에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사색과 탐구,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얻어낸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타락죄입니다. 죄의 내용은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자극해 아테네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무지를 지적하는 젊은이들의 태도가 배심원들의 눈에는 무례와 질타로 보였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소크라테스와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신의 뜻에 따르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의 힘을 중시하는 소크라테스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스스로 결정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무지를 지적한 젊은이들의 행동은 무례나 질타가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노력의 다름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진정한 지식은 사물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지식은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즉, 알미란 단순한 지식, 분별지가 아니라 영혼의 수련을 통해서 얻어진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전제로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스스로의 무지를 자각하고 진리를 추구할 것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 세아우톤, 원래 신전 홍관 기둥에 새겨져 있던 말로 자신의 분수를 알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에 대한 자각으로 해석합니다. 스스로 무지함을 깨달아 참다운 지식을 얻고 그것대로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그는 소피스트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함으로써 그들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우치려 합니다. 이런 소크라테스의 대화 방식을 산파술이라고도 합니다. 산파가 산모의 출산을 돕듯이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도록 돕는 대화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는 질문으로 상대방을 난관에 빠뜨려 스스로의 무지를 인식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너 자신의 무지함을 알라는
말은 너 자신을 알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성을 통해서입니다. 이성은 인간의 핵심이며 진리 탐구의 구심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은 대화와 토론을 도구 삼아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개념에 도달하면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악은 무식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덕을 알면 덕을 실천할 것이고 덕을 실천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지행합일설 또는 지덕 복합일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뛰어나고 좋은 것을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폴리스에서는 전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용기, 시민들 간의 조화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덕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에게 덕이란 참되고 선함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와 덕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대 관심사는 행복으로 덕을 쌓는 것이 곧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식은 덕이며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모든 악은 무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독사가 자신을 물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는데 그리 행동할 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듯 선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다는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자신이 해를 입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행동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확신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는 덕이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알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지주의는 소크라테스 사상의 큰 특징입니다. 주지주의. 알미 중요하다는 생각이죠. 많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압법도 법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을 개개인이 임의로 부정하게 되면 그것은 국가의 존립과 관련해서 위험한 일이라고 보았을 뿐입니다. 개인의 재량에 의해 국가의 권위가 임의로 부정된다면 국가가 존립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것이죠. 이것을 악법도 법이다. 따라서 악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게다가 그는 당시 그리스의 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악법일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당시 아테네에서 다수의 의견은 곧 국법에 해당합니다.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지혜, 철학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말라고 공고하지만은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법을.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기꺼이 독배를 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는 말합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덕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아테네 시민들을 깨우치는 철학적 임무는 신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철학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소크라테스의 도덕성은 그냥 법률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정신적인 문제에 속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소피스트 고르기아스는 이기주의를 지상 목표로 내세우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동체의 근본 가치를 부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극도의 이기주의자이자 무식의 극치라고 비판하면서 국가 공동체의 근본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의 이상은 한 개인의 행복보다 중요하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국가와 개인 사이에 새로운 도덕과 윤리 관계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4. 너 자신을 알라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신전 현관에 새겨진 말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그 본래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요? 답변상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각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각자의 분수를 지키고 절도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폴리스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혜, 용기, 절제라는 덕목을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하고 용기 역시 다른 공동체와 싸우려면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절제는 수공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분에 넘치게 욕심을 부리면은 시민들끼리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강조한 것입니다. 질문상 소크라테스 하면은 삼파할 술과 악초로 소문난 그의 아내가 떠오릅니다. 그의 대화법을 삼파술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정말 악처인가요? 답변상 소크라테스는 조각가인 아버지와 산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산파라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지혜를 낳을 수는 없으나 다른 사람의 지혜를 낳는 것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그는 자신의 활동을 어머니의 직업인 산파에 비유해 산파술이라고 부릅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의 산파인 셈입니다. 또 조각가인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조각을 배웁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서 있는 세 여인상 가운데 하나는 소크라테스의 작품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의 시변잡기는 항상 사람들의 관심거리죠. 그의 아내 크산티페는 악처의 상징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녀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전해지는 얘기로는 크산티페가 남편 소크라테스에게 격렬하게 몰아세웠다고 하죠. 한 번은 소크라테스에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동의하는 기색이 없자 물을 머리에 끼얹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꼭 결혼하세요. 좋은 아내를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고 나쁜 아내를 가지면 나와 같이 철학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심한 아내라면 헤어지면 되지 않은가라고 하자 이 사람과 잘 해나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 누구와라도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질문상 지혜 있는 사람, 현자라고 불린 소피스트들이 궤변만 늘어놓았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철학에 있어서 그들의 공헌한 점은 무엇이 없을까요? 답변상 소피스트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대부분 플라톤의 기록에 근거한 것입니다. 물론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소피스트를 비판하죠. 플라톤은 소피스트들을 돈을 받고 영혼을 파는 상점의 주인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니 소피스트의 긍정적인 면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소피스트들이 사람들에게 자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친 점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개개인을 따라 선악이나 진리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의 질서와는 달리 인간 생활의 질서는 사람들에게 의해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퍼뜨린 것입니다. 또한 소피스트 중에는 민주정치에 커다란 공로를 남긴 대정치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질문상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에게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수, 석가, 공자는 각각 기독교, 불교,
유교라는 세계 종교의 창시자로서 성인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분들과 동급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상 소크라테스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일본 학자들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성인으로까지 여기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자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의 이미지가 일본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19세기 일본은 개화를 겪으면서 무사, 사무라이들이 칼을 던지고 붓을 들게 됩니다. 할복 자살로 상징되는 무사 문화가 문사 문화로 바뀌게 되죠. 그러자 일본인들은 사무라이 정신을 끊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서슴없이 버린 사실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지점을 발견하고 그를 떠받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철학과는 일제시대에 생기기 시작해 해방 후에도 일본식의 서양 철학을 배웁니다. 그 결과 소크라테스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은 일본 학자들의 시각이 그대로 이식되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편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플라톤을 따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산 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